창직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가지고 요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제가 대강 이렇게 어림짐작을 해도 한 절반 정도나 40% 정도는 아직도 어느 직장에 혹은 기관에 이렇게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좀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은퇴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오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은퇴라는 말이 좀 늘 마음속에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은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너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퇴인데 단어 그 자체를 얘기하면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히려 영어의 리타이어가 훨씬 나은데 거기에 적절한 우리 한국말이 없어서 지금 계속 은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우리가 언젠가는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목이 은퇴 전략이니까 자,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 그게 과거에 그랬죠. 과거 30년, 40년 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 이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에 공부하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도 은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지난 6년 동안 제가 200명을 1대1로 제가 창직 코칭을 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2시간씩. 이번 주 만나고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다시 원위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주 만나면 또 다시 원위치가 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분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옛날에 공부해서 일모작 직장에서 내가 뽑혀가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럼이라든지 어디 가면 열심히 적으시고 열심히 외우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 좀 그만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척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한 발짝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된다. 자, 은퇴 후에도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된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서 돈을 벌려고 내가 쫓아다녔더니 돈이 뭔지 알고 12구멍으로 도망갑니다. 제가 46세에 글로벌 은행을 퇴직하고 10년 동안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나는 돈을 버는 데는 좀 소질이 없다는 것을 10년 해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먼저 앞세우면 돈을 벌기가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왜 을 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벤치마킹 하지 마십시오. 벤치마킹이 뭡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따라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죠. 제가 별명이 뿅망치입니다. 뿅망치. 여러분 뿅망치 하면 뭐 생각나세요? 참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그죠? 뿅망치의 특징은 제대로 된 망치보다 이 크기는 큰데 소리는 많이 나지만 별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뿅망치를 들고 다니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창직을 하기 위해서, 창직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을 입에서 빼내야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말,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99%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말의 달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는 뿅망치를 옆에다 두고 합니다. 보고 하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뿅망치를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면은 된다. 벤치마킹 그만하십시오. 벤치마킹 하면 평균치밖에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평균치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는, 우리 신중년의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에게 짐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직업은 내가 만든다. 내 직업은 내가 찾아낸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어딘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모자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오래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내가 우산이 있는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돈을 번다. 참 쉽지만 어려운 얘기죠. 창직을 하라고 하니까 다들 머릿속에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돈을 투자하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다 동원해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직업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창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럿이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모이셨죠. 이렇게 모일 때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깨달음만 가지시고 창직은 철저하게 혼자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에 사는 50플러스 재단이나 제가 지금 중학교 교사거든요. 신당동에 있는 장충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창직반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지도할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창직은 혼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럿이 모이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 남자들의 특징은 특히 여럿 모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돈 잘 내는 사람이 이겨요. 모이면 당구장이나 술 마시러 갑니다. 그거보다는 철저하게 혼자서 고민하고 과연 어떤 직업이 나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저 2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46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 퇴직했냐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바깥의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사실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퇴직을 하고 직장을 관두고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46세에 좀 일찍 나오긴 했지만 그때 직장 생활 하고 난 이후에 과거 10년 동안 제가
4개의 직업을 바꿨어요. 교육사업 했어요. 부동산 자산 관리했어요. 반월공단에 휴대폰 제조회사에 전문 경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부동산 자산 관리사의 HRD, 인적 자원 개발, 거기 지금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직업들을 몇 가지를 거치면서 저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냐면, 자, 100세 시대에 우리 앞으로 우리는 인생 이모작이 아니다. 인생 다모작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한 직업만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나는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직장 다니는 것과 직업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거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할 뿐이지 나의 직업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 토목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게 나의 직업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경쟁해 보십시오. 신중년 이후가 되면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앞질러 갈 수가 없다. 그게 과연 뭐냐? 그건 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럿이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 왜 창직인가? 지금은 창직의 시대인데요.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왜 창직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일모작 취업을 하든 재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상관없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창직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창직에 대한 마인드, 여러분들 창직이란 말이 새로 나온 단어라서 그렇지 사실은 창직 마인드는 기업가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그 총수들이 혹은 오너들이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그 마인드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창직 마인드가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나와서 50대 초반에 혹은 50대 중반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재취업하지 말라고. 그럼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직 젊은데 나 재취업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취업 할 수 있지만 재취업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2, 3년을 버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다시 2, 3년 후에는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나이가 벌써 들어가니까 창직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현실적으로 와닿지를 않죠. 그래서 대부분 재취업합니다. 그런데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2, 3년 내에 대부분 다 다시 그 직장을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스매치가 심합니다. 기업에서 고용하는 오너와 그 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신중년 이후에 재취업하시면 오너가 나이가 더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게 참 나이로 이렇게 위계질서가 많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오너가 나이가 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신중년들이 재취업해가지고 미주하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많아가지고 1년, 2년 대부분 그 사이에 다 퇴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새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은 창직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직장을 처음 들어가는 취업하는 지금 취준생들, 취업 준비생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신중년, 대부분 신중년
아직 젊은 분들도 좀 계시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분명히 우리가 12개월, 1년이 지나면 한 살씩 먹죠. 1년이 지나면 한 살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살씩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깜짝 놀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창직 마인드입니다. 창직 7계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창직 7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돈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대부분 신중년 이후에 일모작 직장을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힘들었지만 잘 버텼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싶고 잘하는 일 좀 하고 싶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직 자녀들도 결혼 안 했고 요즘 결혼들 잘 안 하니까요.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누구나.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고 돈 벌고 싶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제가 해보니까 창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보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잘 됐다고 보람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어떨 때 가치를 느끼냐고요?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고요? 이런 겁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돈 벌려고 동분서주 해봤는데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러다가 2009년도 말에 KT에서 아이폰 3를 수입을 했어요. 제가 아이폰 3를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아이폰 3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블로그,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 SNS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제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2년 반 동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알려줬습니다. 제가 밥 사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제가 밥 사고, 제가 차 사고. 그랬더니 제 아내와 아들 둘이서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선사업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비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3년쯤 돼서는 이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도와줄 수도 없다. 그럼 좋다. 교대역 부근에 사람들을 오게 하자. 가장 교통이 좋은데 오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무료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유료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시게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은요, 유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창직도 하고 제가 만들도록 도와준 스쿨이 한 30개 됩니다. 제가 메가더 스쿨이죠.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메가더 스쿨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축제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제가 7월 초에 50 플러스 중부세 캠퍼스에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합니다. 그 대신 제가 해마다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했던 9월 15일, 이번에 토요일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갑니다만은 그 자유공원 가서 제가 메가더 형님 만나고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 먹고 옵니다.
메가더 스쿨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잘 아는, 얼마 전에 279번째 책을 낸 고정욱 박사가 저의 글쓰기 멘토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고 했더니, 진부하게 은퇴연구소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메가더가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가더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메가더가 55세에 필리핀에서 별 4개 달고 근무하다가 너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퇴역하고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2차 대전이 나고 일본이 난리를 치니까 미 국방성에서 도대체 아시아를 잘하는 군인이 누가 있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를 불렀어요. 당신 다시 좀 군대를 왔으면 좋겠다. 근데 치사하게 보니까 별 4개 달고 퇴역한 사람은 별 3개 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별 5개를 줬지만, 그때 다시 와가지고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 작성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메가더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인천 상륙작전 했던 사람이 메가더인데, 인천 상륙작전 했을 때 나이가 무려 그때 당시 나이가 70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지금 80에서 85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권총차고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100세 시대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우리 나이는 나이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제가 5년 전에 잠실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이제 신중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앞에 한 분이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 가니까 그 여직원이 노트를 하나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강사료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좀 써달래요.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쓰다가 앞에 분이 쓴 걸 봤어요. 1920이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앞에 분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쓴 것 같다고 그랬더니 깔깔 웃으면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라고 얘기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99세 아닙니까? 5년 되면 94세인데요. 1시간 동안 서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굉장히 제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들었냐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따라서 건강할 수 있다. 자기는 지금도 한 달에 2-3번 강연을 위해서 모든 식사도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이명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조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이 안 보입니다.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앞이 보이질 않아서 말 그대로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가족도 좀 설득해 가면서 조금 조급증을 없애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능지수가 높다 보니까 뭔가 하나 진득하게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가, 페이스북에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저는 드리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드리대학교 재학 중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드리대학교 재학 중인데 과는 무슨 과냐? 저질러학과. 전공은 뒷수습 전공입니다.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안 해요. 계속. 저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들이대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창직을 못합니다. 남 앞에 가서 서지를 못해요. 저는요 이런 거 못해요. 저 사진 찍지 마세요. 저 이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저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정보가 노출되는 게 싫어요. 여러분들 정보 노출 안 하시면 창직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있는 대로 다 노출해야 저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야 다. 나는 다 감추고 내 제품만, 내 서비스만, 내 무엇만 잘 팔리기를 바라고 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와 글쓰기는 기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딜 가나 중학생들한테도 요즘 독서하고 글쓰기를 시키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54년생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68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인구가 5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8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100만 명 이상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로 5천만 인구로 치면은. 그런데 1969년도, 1970년도, 1971년도 이 3개 연도에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손자가 태어난 작년 2017년에 몇 명이 태어난 줄 아십니까? 37만 명이 안 돼요. 36만 7천 명.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저는 인구가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생을 올 3월부터 자유학기제 창직반을 운영하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중학생들 지금 전반기에 16명, 후반기에 14명 지도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매주 시킵니다. 매주. 지난 화요일에는 제목이 뭐였냐면 통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마디씩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왜? 북한에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어요. 2,500만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일시켜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이 엄청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자, 스마트폰을 다 꺼내라. 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공유기 갖다 놓고 와이파이 빵빵 터지거든요. 자, 네이버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찾아봐라. 그렇지만 네이버, 유튜브, 구글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여기 찾아보고 참고를 해라. 찾아봐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남한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봐라. 뭐 2만 몇천 불. 북한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봐라. 1,000 몇백 불. 그럼 얼마 차이 나냐? 한 친구가 손들고 22배인데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냐? 경제력이 이렇게 차이 나서 이거 심각하다 통일하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자, 이제 원고지 꺼내서 통일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봐라. 근데 한결같이 쓰는 게 그런 거예요. 통일을 하면 좋지만 지금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독서와 글쓰기를 안 하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이 세상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매주 창직 칼럼을 2개를 씁니다. 네이버에 가서 제 이름 치시면 제가 올린 칼럼이 미래한국에 쭉 나옵니다. 지금 한 200개 정도 올라 있어요. 매주 씁니다.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창직 칼럼을 매주 쓰지? 신기해요. 그렇지만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작가처럼 계속 쓰게 됐어요. 따라하지 마라. 이건 아까 벤치마킹 할 때 말씀드렸죠. 제발 따라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따라하게 됩니다. 누가 잘하는데 내가 따라해야지.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어요. 40몇 년 만에 저는 경남 마산고등학교 나왔는데 마산이 저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났더니 40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어쩌라고요? 그때 공부 못한 거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제가 교장을 임명해가지고 아무도 자르지를 못하는데 제 친구들은 몇 년 전에 다 퇴직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제 올해 내년에 다 퇴직하겠죠. 중요한 건 비교를 안 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어디서 흔들리냐?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흔들립니다. 모여있을 때는 그래야지 결심 굳게 하고 집에 딱 가자마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돈 벌어와. 이러면 깨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남 따라하면 안 돼요. 남 가는 길 가지 마세요. 운전을 해도 한 번 간 길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세요. 그래서 저 길은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미 간 길이네. 길은 내가 만든다. 길은 원래 없었다. 내가 만드는 길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계속 따라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 도구로 무장하라. 저는 아이폰과 갤럭시폰과 SNS에 도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사입니다. 10월 1일도 저기 단양 어디서 어르신이라고 그러대요. 어르신들 100명을 모아놓고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카톡에 대해서 도사합니다. 왜 도사가 됐겠어요? 코칭을 하다 보니까 도사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요즘 애들은 정말 신기한 게 구글, 네이버 이런 거 안 봐요. 유튜브로 다 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유튜브 가서 물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카카오톡 잘 쓰는 법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 잘 쓰는 법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4차 산업혁명 잘 모르시겠으면 거기 가서 조회수 많은 거 몇 편만 보십시오. 그러면 개념이 잡힙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영어로 치면 영어로 다 나옵니다. 유튜브 시대를 지금 왔습니다. 1인 TV, 1인 방송국을 제가 도와줘서 코칭해서 지금 10여 분이 지금 1인 방송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매월 소득이 지금 광고 수입이 유튜브로부터 100몇십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그분 보고 하라 그랬더니 그거 뭐 도움이 될까요? 해보십시오.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구독자가 1000명만 넘고 그 다음에 이 시청한 시간이 누계로 400시간이 넘으면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로봇가 이 사람 거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네? 그럼 여기다가 15초짜리 광고 올리면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 도움을 주고 우리도 유튜브도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하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유튜브로부터 여러분들 돈 버세요. 자, 네트워크를 넓혀라. 소셜 네트워크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요즘 뭐 이제 트럼프 때문에 트위터가 다시 좀 뜨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말씀드리면 대부분 나 몰라, 나 귀찮아. 왜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친구 맺자고 그래.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저도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금융기관 출신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기관은 다 막아놨어요. 파일 업로드 안 됩니다. 와이파이도 안 떠요. 그죠? 제가 금융연수원에 2년 강의를 했지만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또 고립된 섬에 사시는 분이에요. 같은 서울에 사는데 고립된 섬에 따로 살다가 퇴직하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 제가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원래 바뀌었고 당신이 섬에 있다가 지금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소셜 네트워크를 넓히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낯선 사람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십시오.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 창직하고 여러분들 직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요. 저는 요즘 찾아가서 만납니다. 해외 제가 여행을 갔다가 멋진 책을 하나 제가 사가지고 가서 보다가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그분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든 뭐든 문자를 넣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제가 점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보면요. 무림의 고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점점 넓히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4,600명인데요. 맥시멈이 5,000명이거든요. 4년 전에 제가 2,500명을 잘랐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4,600명이 됐어요. 4,600명 중에서 대략 한 600명 정도는 제가 직접 만난 분입니다.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책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저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다녀요. 제가 200명을 코칭했다 그랬잖아요. 저 월급 한 푼도 안 드리지만 저를 이 시간에도 홍보하고 다닙니다. 이런 게 창직에, 이런 게 소셜 네트워크를 넓히면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노력이다, 꾸준합니다 얘기하는데 나머지 반은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작이 반인데 나머지 반은 의심을 버리지 않으면 가다가 전부 되돌아갑니다. 지난 봄 학기에 50플러스에서 이 창직 과정을, 1인 창직 과정을 18명을 했는데요. 끝에 이제 2주 동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여서 잘 하면 이제 창직이 될 것 같죠?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저를 안 만나기 시작하면 한 달 내에 다 창직은 접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비수를 갖다 꽂을 겁니다. 당신 뭐하고 있어 지금? 돈 벌고 와야지.
이렇게 한두 마디만 들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 않습니다. 창직 절차는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한 결과 다른 거하고 달리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도 준비하고 모든 거 자격증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창직 선언문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더 스쿨처럼. 그 다음에 명함을 만듭니다. 요즘 명함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름하고 뭐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있으면 명함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메가더 스쿨이 아니라 무슨 스쿨 만드세요. 여기도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처칠 스쿨 교장도 와 계시고 윈프리 코칭 스쿨 대표도 와 계시고 많이 와 계세요. 여러분 그냥 만드시면 돼요. 한국 사람 만들면 나중에 후손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위인전 보시고 외국 이름 중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은 그거 골라서 그냥 스쿨 만드세요. 모바일에서 무료로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돈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예요? 자기를 알려야지. 그래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얼마나 재미있는 폰이냐면 말로 하면 글이 다 써지는데 녹음이 아니고 블로그든 뭐든 메시지든 카톡이든 말로 하면 다 되는데 다들 마이크를 안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숨어 있어요. 아, 우리 주인이 벙어리인가 보다. 여러분들 마이크 다 찾아내셔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눌러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말로 하십시오. 카톡도 말로 보내고요. 문자도 말로 보내고요. 그 메모도 말로 하시고 전화번호 찾는 것도 말로 하시고 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창직 선언문이다. 창직을 통해 평생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저는 등대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줬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부 캠퍼스 1인 창직 과정, 그 다음에 장충중학교 1학년들, 저하고 51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51년 차이 나는 이 학생들하고 제가 매주 화요일에 지나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할 수밖에요. 저하고 같이 노는데 유튜브 갖고 놀고 또 글쓰기 갖고 놀고 같이 놉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직 사례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모바일 화가, 스마트 화가 정병일 씨. 이분은 농협 지점장 퇴직하고 나와서 지금은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개인전도 지금 12번인가 하고요. 그룹전도 5번 했고, 여기 보면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라는 책도 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마라도 가서 출판 기념했습니다. 마라도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자, 이분은 이미성 씨인데 용기 강사입니다.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오다가 10여 년 전에 뇌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뇌종양과 동거하는 여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엉어리진 마음들을 방송을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 2월에 지금 그 청소 용역업체 사장 하시거든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계단을 닦는 CEO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도 미혼모 출신이라 그 인쇄는 전액 다 미혼모 기관에다 다 기부하는 걸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세까지 지금 다 팔리고 3세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책이 나온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3월 20일 날, 올 3월 20일 날 그 아침마당에 화요 초대석에 나가셨어요. 요즘도 강의하러 다니시느라고 저도 만나기 힘듭니다. 하브르타 스쿨은 저 완주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 신중년 일자리, 행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찾는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찾는다. 내가 만들어 본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창직 7계명, 돈보다 가치를 먼저 둬야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독서하고 글쓰기 안 하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재밌습니다. 독서하면서 이렇게 부분 필사하는 것도 여러분들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손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 따라하지 말고 스마트 도구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스마트폰만 완벽하게 알고 계셔도 창직의 한 7, 80%는 여러분들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신 걸 좀 활용하십시오.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넓혀서 누굴 만나도 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나머지는 의심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시면 신중년 여러분 행복한 자기의 평생 직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